불법 고리 사채와 도박, 임금 체불, 기술 탈취 같은 모든 탈법적 이익 추구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3년여 전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했던 공언입니다. 안마시술소 퇴폐업체를 경기도에서 싹 없애겠다고 했었죠.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다.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이모 씨가 지난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거론하면서 마사지 시간을 잘 안 지킨다고 적었습니다.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상은 불법 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은어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6월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7일 연속 도박으로 돈을 벌었는데 수익금으로 오피나 갈까라고 적은 겁니다. 오피는 오피스텔에 기반을 둔 성매매 업소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29살 김모 씨가 서울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57살 공모 씨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조카 변호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명을 주장했는데 2018년 이른바 PC방 살인 사건 때는 국민들은 정신질환 가명에 분노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를 맡은 이 후보가 조카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그런데 재판 당시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명을 주장한 변호인이 알려지며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4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앞에 영상 2개를 제가 올렸죠. 그게 국민의힘 유튜브 공식 채널 옳은소리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너무 오버하면은 오히려 중도층은 달아날 것이며 국민들은 더 김건희의 녹취록 7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으킬 겁니다. 고고TV는 이준석이가 차차기의 대통령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며 미래 정치를 늘며 세대를 뛰어넘는 신진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새 이준석이가 많이 다급하고 조급하고 좀 무리하는 느낌을 고고TV는 받습니다. 고고TV가 이제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은 대충 보여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선거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을 오롯이 가져오지 못하고 그 정부는 대단히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입니다. 고고TV는 보수입니다. 보수는 개혁돼야 하며 중도와 탈진보까지 우리가 흡수하고 아울러야지만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이념 지형은 깨졌으며 서로 좋은 점을 좌우의 좋은 점을 취합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 무당층은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적으로 선거의 판을 가르는 것은 서울과 경기다. 즉 대한민국의
반 정도가 사는 2,500만에 사는 서울과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이 14일. MBC에서 그 뉴스 스트레이트인가? 거기서 16일 날 김건희의 녹취록을 공개할 겁니다. 그 국힘이나 국힘 떨거지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해도 공개될 것입니다. 김건희 육성 파일이 나오면은 윤석열은 대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법원에다가 방송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죠? 그건 15일 중으로 늦어도 15일 오전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서울의 소리라는 데도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고 기자의 의무는 통화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녹취를 합니다. 기자들은. 그러면은 기자들이 녹취를 안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받았습니까? 녹음하면서 받았어가지고 기사 작성합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신문기로 무조건 녹취하는 건 자동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불법 녹취는 될 수가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도 아니고 그 다음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을 그 서울의 소리가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군소 유튜브를 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터넷 뉴스를 까는 약소 좌파 소규모 언론사이므로 이것을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인 MBC에 던지는 것은 취재 관행상 불법으로 볼 수가 없다.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자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취재원과 소스를 서로 돌리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언론의 자유가 성립될 수가 없고 모든 언론은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서 그냥 단발성 기사가 나오면은 A 기자가 그걸 쓰면은 다른 한 100여 개 인터넷 신문들이 취재도 않지 않고 그냥 갈겨 써서 그냥 복사품 만들어서 뿌리죠. 그게 인터넷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MBC에서 이 서울의 소리 이기자라 그러죠. 이 기자한테 녹음 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불법 행위가 드러날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밝히겠어요? 좌파의 준동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좌파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힘이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희대의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할 희대의 무지랭이를 우리가 정치권에 들여서 국힘이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아니 유승민 같은 사람 나왔으면은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없죠. 홍준표는 나오면 있어. 과거의 망언, 과거의 거칠은 말투.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청년 보좌진들이 12일 날, 13일 날 자정이 다가가니까 청년 보좌진들이 윤석열과 이준석은 둘 다 석자 돌리니까 투스토는 함께 불을 피우고 강한 불꽃을 내며 추진력과 효율성과 돌파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과 이준석이 또 갈등이 나오면은 선거는 필패한다. 이렇게 하죠. 맞는 소리죠. 그런데 오버하지 마라. 지금 이준석이가 선관위를 선대위를 장악하면서 청년 보좌직들의 아이디어가 즉시로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 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따라해. 한 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재명은 두 줄로 나가버리죠. 그거는 단발적인 효과만 있지. 특히 2030들 남자들한테 효과 있지 큰 효과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짤 또는 59초 숏 영상. 그것도 계속 그런 게 나오면요. 보지도 않아요. 그것도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여기서
이준석의 선대위 또 윤떨거지들의 선대위는 창의성이 막혀버렸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은 자신의 꾀주머니, 복주머니를 계속 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고 구정 전에 7, 8% 정도 이재명이 앞서가겠다 하는데 너무 오버하지 말라. 국민들이 그래 단순하지 않고 20대, 30대 남자들만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을 이재명에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건 단순한 상식이에요. 인구 구성비가 20대, 30대는 30% 정도, 35%지만은 나머지 65%가 있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층과 무당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앞에 두 개의 영상을 올렸죠. 이건 역효과가 나와요. 왜 이런 두 영상을 올렸는가? 하나는 이재명의 아들 문제, 하나는 이재명의 조카 살인 문제. 이거 올렸죠. 국민 다 압니다. 왜 올렸겠어요? 아니 내일 모레면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의 파일이 터지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즉 좌파들이 두드리지 않고 일단 선전포고만 했는데 선제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해가지고 그 두 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아들 문제나 또는 이재명의 조카 살인 변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과거 지형이란 말이죠. 과거 지향. 그렇죠? 이런 영상을 앞으로 이준석 쪽에 계속 틀면 틀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은 윤석열에서 이탈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문제는 과거의 문제인 동시에 현재형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7시간 파일에는 7시간 녹취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국민은 초미의 관심사를 지금 갖고 있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 과거 진행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거는 대선의 기초예요. 대선은 미래지향적이며 과거를 갖다가 심판하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선 후보의 현재는 어떤가를 보는 것이고 과거도 보는 것이죠. 현재와 과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오버하지 마라. 이준석과 그 청년 보좌직들의 짧은 영상을 그렇게 국민의힘 홈페이지 옳은소리 공식 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은 실패다. 실책이다. 보면은 요새 국민의힘이 옳은소리가 그 짤 영상도 많이 올리고 59초 숏 영상도 올리고 또는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회 그런 거 선대위 이런 회의 장면도 올리는데 수천 수만 명뿐이 안 봐요. SNS에서도 졌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 선대위는 지고 들어가고 있다. 무리하지 마라. 이런 왜 이재명의 과거 아들 문제, 조카 살인 문제를 올린 것은 국민이 다 아는데 무슨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터질 것을 대비해서 맞불을 놓는데 되지도 않는다. 이준석은 무리하지 마라. 큰 걸 던져야 돼요. 저도 요새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의 정책을 가만히 봐요. 간혹가다 큰 거도 나오죠. 이재명의 신경제 정책 555 디지털 정부. 거짓말이라도 공약이 빌공짜 공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 1년 동안. 그죠? 그리고 뭐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이나 그런 걸 없애버리겠다. 다 과거죠. 윤석열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아요. 이준석이 아직 그까지는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를 쫓아낸 게 치명타를 입을 거예요. 윤석열은. 결국은 들어간다고 봐요. 저는 김종인 씨가. 그리고 요새 신문에서 나오는 게 있죠. 언론에서. 드디어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생은 50년인가? 50년 후면은 한 푼도 못 받는다. 75년 후에는 올해 국민연금을 내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다. 못 받으면서. 그렇죠? 그럼 지금 2030들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돈만 30년 내놓고
한 푼도 못 받은 국가 부도 사태가 난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미래를 준비하는 국힘은 연금 문제, 공무원 계획 문제, 저출산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근데 하나도 안 하죠. 표 잃을까 봐. 그걸 안철수가 갖고 나온 거예요. 연금 계획 문제를. 이거 김건희의 통화 녹취록 7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틀려질 수뿐이 없어요. 즉 방송될 수뿐이 없어요. MBC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 안 해요. 법원에서 제 상식으로는. 인용을 하면 서울의 소리수 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7시간을. 국힘이 지금 아주 발악을 하죠. 저질 동영상이다. 저질 그 동영상 편집한 것 같다. 자,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와 보죠. 지금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진짜냐 가짜냐도 나오고 있고, 그죠? 과거에 정호성이라고 있었죠. 이놈이 누구였어? 하여튼 정호성이 피처폰 내용, 개인 통화 내역도 2중, 3중 중복 녹음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걸 법원에 증거라고 제시한 게 누구냐? 박근혜를 잡기 위해서. 그게 윤석열이었다. 10초만 틀어도 정성호의 그 짜집기 편집본 녹취록을 10초만 틀어도 촛불이 햇불이 될 거라고 윤석열이가 방송에 흘렸어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잡는 데는 오만 녹취와 증거를 갖다가 짜지 편집해가지고 관심법, 묵시적 청탁법, 묵시적 청탁, 궁예.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로 해가지고 잡아넣어놓고 왜 윤석열의 처에 대한 문제는 조작된 것이다. 기획 공작이다. 공작 정치다. 저질 공작이다 하고 공격을 하는가. 거기서 국민들이 이재명도 혐오스럽지만은 윤석열도 혐오스럽게 보면서 지지세가 이탈하고 지지세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으면은 논리적인 근거로 댓글을 다시고, 저 댓글 그렇게 달리는 거 보고TV 이거 애 시청자분 달리는 거나 좋아하지, 그냥 들어와서 욕질하고 이상한 댓글 다는 미친놈들 댓글 다는 거 싫어해요. 자, 결론 내드리죠. 앞에 영상 2개 붙였죠. 이거 그동안 모든 언론이 보도했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 너무 바빠서 뉴스도 못 보고 인터넷도 못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그죠? 효과가 없을 것이고, 또 이재명의 아들의 문란한 생활, 조카의 살인 변호, 이런 것들은, 이재명의 양아치적인 행위는 그동안 보수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방송을 해댔어. 그죠? 지금도 그걸 빨아먹고 있어. 그럼 노인들이 맞아, 이재명 죽이자, 이준석도 죽이자, 돈 갖다 바치니까. 특별한 걔네들이 뭐 새로운 소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거를 그거 말하는 것 아니야,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문재인 죽이자, 문재인 독재, 광화문 나가자. 4.15 총선의 대자비가 그대로 나와요, 지금. 4.15 총선. 그랬죠? 그때도 문재인을 갖다, 저도 그때 그랬어요. 김정숙이를 조롱하고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막 열받아서 그랬는데, 우린 4.15 총선을 대패했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한테 다 알려진 사실을 계속 공격해봐야, 아는 국민들은 혐오감이 나와. 윤석열도 혐오감이고 이재명도 혐오감이고,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어떻게 할 건데 내놔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4.15 총선의 대자뷰. 그죠? 황교안이가 다 말아먹었지, 이렇게 공격하다가. 윤석열과 지금, 이거는 누가 나오냐면 정책보좌관들이 이 두 영상을 옮겼어요. 그 청년 정책보좌관. 청년 정책보좌관에서 내는 거 보면은 네거티브 공격이 엄청 들어가죠. 민주당 애들한테. 그죠? 그 20대 남자애들, 30대 남자애들은,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적인 거 맞죠? 그걸 막 퍼날려면서 공격
막 윤석열 지키자, 이준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 이재명 공격 찢어버리자.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급반등이 안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은 2030 남자들도 6070 늙은이들 같이 일반 상식적인 국민이나 중도 무당층에서 혐오적으로 찍혀 보여. 2030 1위가 너무 날뛰면은 위험해요. 이런 영상 들어가지고 김건희 건을 못 받고 윤석열의 무지무능 무식을 못 막아요. 그 2030 정책보좌, 청년 정책보좌관을 놓고 지금 주력으로 뛰는데, 물론 거기서 그 청년 정치학교 출신들도 있고, 근데 일부가 극우 성향의 유튜버 극우 성향의 청년 정치인들이 섞여 있어요.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래가지고는 선거를 반전시킬 수가 없어요. 이준석은 자제하라. 그래서 큰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큰 기준을 잡아주고. 근데 어떻게? 그 쫓아내버렸는데. 김병준, 김한길 그것들은 이런 거 몰라. 좌파니까. 이준석은 자제하고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대선은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시루에 편성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내놔라. 이준석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아끼는 사람인 거 다 아시죠?